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2025년 지금 경제 상황이 마치 1982년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1982년이요? 네, 기나긴 약세장 끝에 찾아온 강세장 초입, 그때랑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부터 금리, 심지어는 뭐 당시 레이건 행정부랑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까지 비교하면서 거의 대자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흥미로운 비교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현재 시장을 읽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관점, 이걸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좀 쏙쏙 뽑아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982년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오랜 침체 후에 찾아온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네. 현재 상황이랑 과거 패턴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죠? 뭐 단순히 과거가 똑같이 반복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네, 그렇죠. 인플레죠. 최근에 발표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2.3%로 예상치를 좀 밑돌았죠. 네, 다행히 좀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변동성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해서 그 기저물가 활음을 더 잘 보여준다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이게 2.7%까지 내려왔다고요. 맞습니다.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예요. 와, 이게 1982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딱 바뀌기 시작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곧바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거든요. 아, 금리 인하 기대감? 네. 현재 금리는 동결 상태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내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네. 물론 최근에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그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면도 없진 않아요. 근데 큰 흐름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1982년이랑요. 네, 그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20%까지 올렸었잖아요. 와, 20%요? 네, 그랬다가 물가가 좀 잡히는 조짐 보이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그게 증시 대반등의 촉매제가 됐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지금 기대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아하. 금리가 이제 더 오르진 않겠구나 이런 인식이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스르륵 이동시키는 겁니다. 정말 시장 반응도 거의 데칼코마니 같아요. S&P 500 지수가 연초에 15%나 급락했다가 이걸 다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빠르게 회복했죠. 이건 역시 1982년 8월 그 강세장 시작 때랑 유사하게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 그리고 정책 전환 기대감 이게 딱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 정책 환경의 유사성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환경이요? 어떤 면에서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유예에 합의하면서 무역 갈등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죠. 네, 그 소식이 있었죠. 평균 관세율이 꽤 낮아졌는데 이게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펼쳤던 규제 완화나 공급 중시 감세 정책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규제 풀고 세금 깎아주는 거요? 그렇죠. 기업 활동 옥죄던 규제 풀고 세금 깎아줘서 투자 유도했던 것처럼 이번 관세 유예나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미국 내 생산 유인책들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레이건과 트럼프 이 두 행정부 정책 기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또 비슷하다고 보는 걸까요? 단순히 감세나 규제 완화 말고도요. 여러 면에서 좀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일단 둘 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국 제조 부활, 또 에너지 자립 이런 걸 외쳤죠. 네, 그건 확실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의 핵심이 대규모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랑 규제 철폐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역시 2017년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었고 또 추가적인 감세안을 준비 중이라는 점 이것도 비슷하고요. 또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군사비를 증액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필요할 때는 좀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걸 압박하는 듯한 그런 태도까지도 닮았다는 분석이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 자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친기업적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뿐 아니라 투자자들 움직임도 1982년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어떤 점이요? 그 안전자산인 금에 몰렸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도 연초 대비 한 8% 정도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요. 네, 정확합니다. 1982년에도 그 인플레이션 공포가 좀 잦아들면서 금 가격은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주식으로 자금이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똑같네요, 거의.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산 재분배 현상이죠. 일부 투자은행, UBS 같은 곳에서는 현재 달러 약세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흐름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흐름이요? 네, 물론 그렇다고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덧붙여서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불안하죠.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점도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정점 총괄 인식, 또 무역 갈등 완화 조짐, 시장 친화적 정책 기대감까지. 정말 2025년 현재가 1982년이랑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장기 강사장의 시작, 이걸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구조적 유사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딱 강조하듯이 이게 실제 장기 강세장으로 이어지려면 결정적인 조건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 조건이 있다. 네, 바로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가, 그리고 현 정부의 구체적인 감세 정책이 현실화되는가, 이 점이죠. 아,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정말 충족되는지를 앞으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에 주목하는 건 좋은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변수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1982년과의 비교 분석이 당신께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좀 유용한 관점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이 놀라운 유사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요. 1982년에는 없었던 2025년만의 변수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기술 발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훨씬 높아진 전 세계 부채 수준 같은 요인들, 이런 것들이 과거와 같은 흐름을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